좌우 반전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이거? 안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왜, 이거 내가 볼 때만 그렇게 되어 있구나. 네, 그러면은 잘 보이는 걸로 알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시나리오4D 키시면은 제 거 같은 경우는 지금 R25 버전인데 R25 버전부터 UI가 바뀌어가지고 보면은 UI가 이런 상태예요. 근데 원래 좀 그전부터 쓰던 사람들은 이 신 레이아웃이 좀 별로 불편한 사람도 많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뉴 레이아웃 버튼을 이 검은색 공이 왼쪽으로 오게 만든 다음에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놓고 네 왼쪽으로 놓게 한 다음에 스탠다드 한번 누르면은 네 UI가 이렇게 바뀝니다. 원래 구 UI로 바뀌어요. 이거는 뭐 사람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그때그때마다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은 이런 UI를 강의 영상 보시면 다 대부분 아마 이런 UI일 거예요. 그래서 이 점 확인해 주시고 시나보디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인 뷰포트 조작법은 뷰포트는 이제 이 화면을 말하는 거고요. 뷰포트 조작법은 Alt로 왼쪽 클릭하면서 이렇게 돌릴 수 있고요. 화면을 네, 이렇게 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클릭하면서 Alt 누르고 오른쪽 클릭하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 되고요. 어, 휠, 휠 누르면 이렇게 이것도 줌인, 줌아웃 됩니다. 그리고 이거 좀 꼬였네. 네. 그리고 Alt 누르면서 마우스 휠 누르면은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상하 좌우. 일단은 뷰포트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혹시 시나보디 각자 얼마 정도 하셨는지 미리 하신 분들 측정해봐야 될 것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세훈님 혹시 시나보디 해보셨어요? 그 전에 시나보디요. 네네,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다 텍스처링하고 막 렌더까지 한번 다 해봤나요? 네, 한 번 다 해봤어요. 네, 세훈님은 뭐 마야도 하셨으니까 주변 주차법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지영님은요? 저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어요. 마야는 사용해 본 적 있나요? 3D 툴 다른 거? 아니요, 저 아예 처음? 마야랑 스냅보디 말고 다른 퓨전? 툴만 블렌더랑 아 블렌더는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이제 렌더 전까지 해봤어요. 모델링만. 모델링만. 본 텍스처링은 모델링. 해보셨어요? 텍스처링 색감 입히는 거밖에 안 해봤어요. 그냥 기본색. 네네. 사나님은 많이 해봤죠? 네. 네. 현빈님은 일단 채팅을 한번 적어주시고요. 다빈님은 뭐, 네. 할 줄 아시죠? 네. 그러면은, 지영이가 블렌더를 써봤으니까, 그, 블렌더는 약간 좀 뷰포트 움직인 게 아마 좀 다를 거거든요, 이거랑. 근데 이게 이렇게 Alt 누르면서 움직이는 게 이게 표준이라 마야식 표준이라 아마 이걸로 적응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았네.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현빈님은 3D 툴 자체가 좀 처음이세요. 네, 그러면은 제가 좀 이렇게 적어 놔드릴게요, 한번 영장을. 혹시 보니까. 그래서 Alt 좌클릭하면은 회전이고, Alt 휠 누르면 상하 좌우고, 그 오른쪽 클릭하면서 줌인, 줌아웃 힐도 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잖아요. 아마 이 큐브 버튼을 누르면은 오브젝트가 일단 생성이 돼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한번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 간단하게. 현빈님 같은 경우는 처음이시라고 하니까 처음 좀 간단한 거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만약 이렇게 이동했다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내가 그 오브젝트 클릭 누르고 S 누르면은 바로 이 오브젝트 딱 마주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 오브젝트 꺼내는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이거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오른쪽 하단에 이렇게 생겨 있는데 이런 거 다 꾹 누르면은 그 세부 사항들이 있어요. 뭘 만들 수 있는지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고요. 큐브하고 뭐 스피어 구 있고요. 실린더 다양하게 많습니다. 한번 좀 꺼내 보셔가지고 이게 뭐 하는 툴인지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3D 모델링 기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들고 싶은 대상의 물체를 딱 봤을 때 큐브로 시작할지 아니면 실린더로 시작할지 아니면 구로 시작할지 뭐 튜브로 시작할지 이렇게 보셔가지고 어느 게 더 이걸로 시작하면은 좋을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컵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 실린더로 만들어야겠죠. 내가 뭐 박스 형태의 뭐 네모난 부품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큐브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당연히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시네마 4D는 기본적으로 마야랑 다르게 바로 이제 페이스로 이제 조절할 수가 없어요. 보시면은 이제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그라운드 쉐이딩 가면은 이 라인이 누르시면은 이 라인을 눌러 보시면은 이제 이 선들이 보여. 이제 그 오브젝트들의 원래는 처음에는 아마 그라운드 쉐이딩에서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이거 누르시면 이거 라인 보이고요. 그럼 어떻게 이거 페이스들을 만질 수 있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게 오브젝트 창들인데, 네, 보면 아이콘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아이콘화가 되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 속성창에 보면 오브젝트라는 태그가 있어요. 이 태그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기본적인 이 오브젝트의 속성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레디우스로 조정해가지고 크기 키울 수 있고요. 세그먼트 해가지고 이 폴리곤의 이 면 개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폴리곤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확실히 더 부드러워집니다. 네. 그리고 큐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얼마나 잘게 나뉘었는지. 네, 그리고 다양한 뭐 옵션 같들이 있습니다. 그 오브젝트들에 해당하는 그 개성 있는 그 속성이 있어요. 필렛이라고 하면은 큐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서리가 둥그러지고요. 뭐 원기둥 같은 경우에도 이 오브젝트 태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오브젝트 태그를 통해서 미리 좀 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만약 제가 이제 메이크 에디터블이라고 해서 이거가 제일 중요한데 메이크 에디터블을 누르시면은 이제 보시면은 이 큐브의 아이콘이 아마 바뀔 거예요.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아마 바뀔 건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일반적인 폴리곤 모드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보시면 아까 전에 오브젝트 태그가 있었는데 메이크 에디터블 누르면 이게 없어져요. 잠시만요. 네, 원래 오브젝트 태그가 있는데 누르면 없어지죠. 그러면은 누른 순간 이후부터는 오브젝트 태그에 해당했던 저희가 조절값 그런 파라미터 값들을 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시작할 때 오브젝트 태그에서 해결할 것들은 전부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뭐 얼마나 폴리곤을 만들지 그 다음에 메이크 에디터블 누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르면은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모드는 모델 모드고요. 쉽게 말해서 모델을 선택할 때 누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텍스처를 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텍스처 할 때. 이제 세 번째 거는 이제 포인트고요. 이건 이제 버텍스라고도 하는데 포인트와 버텍스는 같은 말입니다. 마야에서는 버텍스라고 해가지고 포인트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딱 이 포인트를. 그리고 이거는 선분. 네, 세그먼트 조절할 수 있고요. 엣지. 이거는 폴리곤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이크 에디터블을 누르면은 이러한 점선면을 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물체 전체 옮기실 때는 당연히 이 첫 번째 걸로 옮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끔씩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어려움이 이게 좀 자주 눌린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축이에요. 축 지금 이제 피벗 축인데 가끔씩 이게 켜져 있어가지고 이게 막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벗 축 엇나갔네? 막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게 켜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켜져 있으면은 모델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끄고 난 다음에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막 엇나갈 때도 있어가지고 엇나가신다면은
뭐 간단하게 매직 센터라는 플러그가 있는데 이건 제가 또 나중에 올려 놓을게요. 이걸 통해서 다시 원형축으로 맞추거나 아니면은 아마 이 센터 엑시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기능이 있을 때 여기 하나하나 치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Shift C 누르면은 검색 기능을 사용해서 네 이걸 바로바로 쓸 수 있습니다. Shift C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아예 안 배운 사람이 딱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진행할게요. 일단 다들 컵을 한 번쯤 만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컵을 제일 많이 만들거든요, 보통 처음에 모델링 할 때. 그래서 컵을 한번 모델링 해볼 텐데 혹시 현빈님 지금 되시나요? 지금 시네마포디 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듣고만 있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컵 만드는 거는 어, 네, 제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할게요. 일단 이렇게 원기둥을 만들고요. 적당히 이제 이 가로축 세그먼트 값 주고 로테이션 값을 줍니다. 로테이션 값은 이거 네, 이거 각을 지게 하는 결정짓는 거고요. 서브 디비전까지는 해보죠. 보통은 8 아니면은 11호도 합니다. 근데 이 이유가 8로 하면은 너무 각지고 11호 해도 뭐 각지지 않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어차피 나중에 서브 디비전이라고 해서 이런 기능이 있는데 이렇게 다 둥그러집니다. 어차피. 그래서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일단 서브 디비전 한번 제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일단은 서브 디비전 이렇게 있는데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이거 누르시고 이 녹색 있어요. 이 녹색들은 무엇이냐? 이런 오브젝트 객체들의 이렇게 페어런트 그러니까 종속을 시켜주면은 그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꺼내놓고 당연히 이거를 드래그 하셔서 이 안쪽에 넣으시면은 이렇게 니은자로 종속이 되죠. 그래서 이게 적용이 됐다는 거고요. 효과를 해제하시려면은 이거 체크 누르시면 해제됩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란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안 보이게 하는 거고요. 첫 번째 거는 이건 첫 번째 거는 뷰포트 상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거는 렌더러 상에서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거는 뷰포트 상에서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지금 안 보이는데 렌더러 상에서는 지금 이거 변한 게 없죠. 컨트롤 R 누르면 바로 렌더가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렌더 안 되고 있죠. 근데 원래는 이렇게 하면 렌더가 이렇게 됩니다. 원래 컨트롤 R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 이렇게 바로 렌더로 해서 확인하시려면 아무튼 일단 해제해 볼게요. 그리고 메이크 에디터를 눌러서 이제 페이스 모드로 들어갑니다. 페이스 모드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다양한 이제 기능들이 있어요.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루프 패스 컷이 있고요. 뭐 익스트루드도 있고요. 뭐 베벨도 있는데 한 번쯤은 여기 있는 기능 다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게 무슨 기능인지. 루프 패스 컷은 가장 많이 쓰이는 툴이고요. 쉽게 말해서 이제 선분을 하나 만들어내는 툴인데 그래서 선분을 이렇게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또 여기 키시면은 이 기능 여러 개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정확히 수치값을 입력하시면 뭐 내 반만 자르고 싶다 그러면 오프셋에 50% 주면 되고요. 뭐 90% 정도 자르고 싶다 그러면은 뭐 90 치면 되겠습니다. number of cut 인데 몇 개를 자를 건지 이렇게 여러 개를 자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시메트리 컷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자른 곳에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대칭이 되도록 자르게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를 수 있고요. 보통은 이제
이 서브 디비전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이 엣지들의 값을 계속 미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어, 둥글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엣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엣지가 좀 더 많아지게 되면서 이렇게 좀 더 모서리에 좀 더 엣지를 주면은 점점 이렇게 이 각이 좀 더 훨씬 더 집니다. 많이 아마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컵을 만들 때 모서리 너무 둥글면 안 되니까 저는 한 이 정도 하고 이 정도 이렇게 두겠습니다. 지금 뭐 바쁘시지 않은 분들은 한번 시네마포디로 지금 컵 만드셔가지고 저희 단톡방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죠. 금방 만드니까. 그리고 이제 컵을 만들려면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스 이 선택 툴이 있습니다. 이제 또 설명 안 드렸는데 이 왼쪽에 있는 게 라이브 셀렉션이고요. 이거는 이제 동그라미 기준으로 페이스를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나중에 페이스 메뉴 엄청 많다 그러면은 UL 누르셔가지고 이제 루프 셀렉션이라 해가지고 비슷한 것들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복수 이렇게 Shift 누르면서 선택하시면은 여러 개 선택되고요. 그래서 루프 셀렉션 기능은 U 하고 L 누르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게 무브 툴도 있고요. 뭐 로테이션 툴 같은 경우는 이제 각도 회전하는 툴이고요. 이거 또 켜졌죠 이거 지금. 이게 루프 셀렉션 키다 보면 가끔씩 이게 눌리는데 이렇게 하면 켜지면 이게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항상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스케일 툴도 있습니다. 이 크기 커지는 툴. 근데 이거는 한번 단축키가 있으니까 ERT라고 이거 한번 계속 단축키 쓰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 면을. 지금 해제하면 이런 모양이고요. 그래서 일단 이 모양에서 계속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해요. 한번 제가 여기서 구멍을 뚫어보면은 이제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이제 이렇게 뺄 수가 있어요. 빼거나 늘릴 수가 있어요.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은 빼거나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빼시면은 되고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죠. 근데 이 상태에서 한번 서브 디비전 걸어보면은 이상해질 거예요. 좀 네, 면이 좀 이상하죠. 여기가 바로 좀 꺾여 나가듯이. 원래 실제 컵은 좀 더 디테일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라운드 쉐이딩 보면은 엄청 이제 각이 둥글어가지고 이상하게 보이죠 여기가. 그래서 이 루프 패스 컷으로 항상 적당량의 엣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끝단에 하면은 좀 더 각이 지겠죠. 그리고 밑에도 하나. 그럼 훨씬 더 아까 전보다 좀 덜 둥글죠. 여기구나. 네. 네. 그럼 훨씬 더 괜찮아져 보이죠. 전부 다. 네. 깔끔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모델링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깔끔하게 만들고 디테일 잡는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폴리곤 수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나중에 폴리곤 수가 나중에 많으면은 렌더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차피 만약 중요하게 보일 거는 폴리곤 수가 많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 컵이 이렇게 막 배경이 있고 완전 멀리 떨어져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피사체다. 그러면 굳이 이렇게 폴리곤 수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폴리곤 수를 적당히 조절하시는 것도 능력이에요. 특히 게임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게임에서는 폴리곤 개수에 따라 용량이 천차만별로 바뀌기 때문에 폴리곤 수 작업 줄이는 작업러가 따로 있고요.
요즘에는 좀 기술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 많이 괜찮긴 한데, 그래도 이제 폴리곤 수를 최적화하는 게 또 모델러 좋은 모델이고, 그게 또 좋은 모델러가 되는 방법이고요. 보시면 지금 이렇게 컷 만들었고요. 이 서브 디비전 이 속성 가보면 이 서브 디비전 이렇게 에디터가 있어요. 뭐냐면 얼마나 잘게 쪼갤 건지 나눌 수 있는 거고요. 엄청 많게 할 수 있어요. 이러면 이제 불필요하게 많은 거고요. 기본 값은 2이고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이 에디터라는 거는 뷰포트에서 보일 걸 정하는 거고요. 이거는 렌더러에서 이제 보일 걸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는데 폴리곤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렉이 걸린다 그러면은 이 서브 디비전 값을 줄이고, 어차피 렌더할 때만 보면 제대로 보면 되니까 이거 컨트롤 R은 간이 렌더여가지고 실제로 진짜 렌더 뽑을 때는 적용이 되진 않고요. 아마 나중에 이 버튼 눌러서 출력할 때 아마 그렇게 보일 거예요. 네, 좀 다르죠? 보시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컵을 이렇게 몸통 만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디포머라고 이제 컵 손잡이만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데, 디포머도 사용할 겸 이렇게 해서 할게요. 원래는 이제 아이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디포머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넓게로 하고 만약 내가 이렇게 이 손잡이가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네, C자형으로 휘어져 있잖아요. 휘어지려면 휘어지는 구간만큼의 엣지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엣지가 너무 적잖아요. 그래서 엣지를 좀 더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10개 정도로. 그리고 손잡이도 너무 두꺼우니까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상대 좀 길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또 서브 디비전에서 어차피 또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이제 휘어지는 그 디포머를 할 건데, 디포머는 이 보라색에 있는 이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기능들이냐? 이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뭐 이제 구부러지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선형으로 휘어지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테이퍼 기능처럼 모아지게 하거나, 시어처럼 시어는 딱히 해석을 잘 못하겠네요, 제가. 네. 디스플레이서처럼 노이즈 맵을 추가해가지고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기능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거 디포머 기능 되게 시네마보드에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시네마보드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모션 같은데 할 때 딱 좋아가지고, 아무튼 이제 디포머를 꺼내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렇게 위로 쌓는 게 아니라 아래로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밴드라는 효과가 오브젝트에 종속이 되게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걸 누르고 스트렝스를 한번 조절해 볼게요. 이렇게 휘어지죠, 같이. 네, 이렇게 휘어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게 너무 크잖아요. 이 상자 영역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휘어지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크니까 좀 살짝 딱 적당량만 하겠습니다. X축, Y축, Z축 조절해서 사이즈 조절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fit to parent 해가지고 지금 현재 종속이 되고 있는 이 parent 된 이 객체에 대해서 자동으로 딱 크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휘어지죠. 그래서 한 6도 정도 휘어지게 하지. 180도 정도 휘어지게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축이 좀 잘 안 맞죠?
그래서 플러그인 같은 거, 기준축 같은 경우에 지금, 어, 네, 보통은 기준축이, 이게 디포머가 적용되기 전에 보통 기준축이어가지고, 만약 이게 불편하시다 하고 싶으신 분들은, Alt G를 누르셔가지고, 널로 레이어링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익스텐션 가가지고, 아니다. 수동으로 조절을 하셔서, 네, 이렇게 끼워 맞추시면은 좀 더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Alt G가 이제 널로 페어런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엄청나게 작업물이 쌓였을 때 나중에 한꺼번에 묶을 때 뭐 제가 일단 이거까지 하고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3D 이렇게 뷰포트 상에서 이렇게 위치를 다 조절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우스 휠을 누르시면 그냥 이게 4뷰가 나와요. 하나는 이제 3D 퍼스펙티브 뷰고요. 하나는 탑 뷰고 하나는 이제 오른쪽에서 보는 거, 하나는 이제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조절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편리하니까 이거 자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우스 휠 누르시면은 원하는 그 크기로 갈 수 있고요. 지금 저희는 탑뷰로 가서 한번 맞춰보고 라이트 뷰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딱 맞춰졌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안 맞네. 네, 이 정도 맞는 것 같죠? 한번 해볼게요. 한번 그라운드 쉐이딩 가가지고 엣지 어떤지 한번 보시고요. 당연히 이제 울퉁불퉁하죠. 서브 디비전 걸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바로 걸고 싶을 때 원래 그냥 이렇게 누르면 그냥 꺼내지거든요. 그럼 다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오젝트를 누르고 이제 Alt 누르고 이 효과를 클릭하면은 알아서 자동으로 종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좀 많은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 줄여볼게요. 아직 메이크 에디터블 안 해가지고 여기서 있는 거 아직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일단 뭐 간단하게 됐죠. 근데 살짝 여기로 갈수록 좀 줄어들죠. 서브 디비전 효과 때문에. 그래서 일단 밴드 효과를 이렇게 또 체크 이렇게 해제하셔가지고 없앨 수 있고요. 메이크 에디터블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뭉툭하잖아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끝단에 한 번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컵 안 보이게 하고, 네. 이렇게 하고, 다시 보이게 하고, 다시 효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전이랑 굵게 일정하죠?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렇게 컵을 만드시면 되고요. 내가 만들었는데, 그래도 좀 난 여기 엣지를 완벽하게 보이고 싶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더 끄시고, 이제 루프 셀렉션 누르셔가지고, 한번 베벨을 한번 좀 해볼게요. 베벨은 뭐냐면은, 이렇게 면이 딱 하나 있으면은, 잠시만요. 베벨 이렇게 창이 있어요. 이걸 보면 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서브 디비전, 좀 효과적이지가 않네. 임시랑 하고 꺼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아 올려지는 그런 툴이고요. 서브 디비전 눌러가지고 얼마나 더 모아지게 할 건지, 아니면 이렇게 더 깊이감 있게 할 건지, 모아지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보통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엣지를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부드러워지죠. 엣지. 네, 이렇게 부드러워진 역할이고요.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페이스 밴드를
선택해서 한번 베벨을 적용시켜 볼게요. 아, 오프셋으로 건드리면 되겠네. 네, 오프셋으로 이제 얼마나 줄어들게 할 건지 결정할 수 있고요. 네, 기본값이 이상하네.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또 적용을 하고 뭐 수치값 뭐 눌러주면 뭐 점점 더 부드러워집니다. 네. 더 깔끔해 보이고요. 근데 보통 컵 하나 이렇게 엄청 많아지진 않고요. 어차피 뭐 이 컵 하나만 모델링 할 거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많아도 상관없어요. 뭐 결국 메인이 되는 게 뭔지가 중요하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들 컵 만드셨나요?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굳이 네, 만드시는 분 있나요? 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네,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들 이렇게 스터디 할 때 좀 더 다 편리한 시간대 맞춰서 하겠지만은 이렇게 다 공유하면서 하는 걸로 하죠. 보세요? 네, 보여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안쪽 너무 그거 둥글지 않나요? 안쪽도 한번 루프패스 컷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쪽에? 네. 왜냐면 너무 그거잖아요. 각이 둥글잖아요. 근데 약간 이런 그 유리 재질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쁠 것 같아서. 유리재질 너무 예쁠 것 같다. 네, 뭐 컵은 자기가 만드는 사람 마음이죠. 네, 뭐 도자기 만들 때도 자기가 원하는 도자기 만들죠. 네. 또 하신 분 있나요? 신지영님? 신지영님 안 하고 계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응? 네? 들리시나요? 된다. 아니, 뭐 마이크를 항상 꺼두시네. 아니, 오류가 계속 나서. 네, 뭐 하고 계시나요? 혹시 뭐 시네마포즈 하고 있으신데 뭐 막혔어요. 안 돼요. 데스크탑 그럼 바로. 위에 있는데 제가 이걸 지금 노트북으로 접속해가지고 아, 지금 회의만 듣고 있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나중에 언제든지 막히는 부분 있으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은 좀 이미 좀 하고 있던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진도를 많이 빼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도 생각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 마음대로 할게요. 일단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아마 컨트롤 R 눌러가지고 렌더링하면 어떻게 보이는지 보실 수 있어요. 한번 바닥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플레인 설치하시고 플러그인 중에 아마 드라프트 플로어라고 해가지고 딱 바닥면에 일치시켜주는 플러그인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만드실 수 있고요. 이것도 묶어지는구나. 이거 널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던 게 이 널로 묶으라는 얘기가 널로 묶으면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다 만든 거를 이렇게 쉽게 말해서 세트로 묶는 거고요.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지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잡한 모델링을 할 때 이런 거 하나씩 이름 적는 게 중요해가지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영어로 적는 거를 습관으로 들이시는 게 추천드려요. 나중에 작업물들도 다 영어 폴더로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끔씩 플러그인이나 나중에 좀 더 많이 해보시면은 아무 이유 없이 오류가 생기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한글 문자열이 껴있으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나리오지 다운 받으실 때 한글로 또 다운 받으셔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영어로 바꿀 수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영어로 하시고요, 작업을. 그리고 오토세이브 켜져 있는지 항상 파일스 가보시면은 오토세이브를 켤 수 있습니다. 항상 시나리오지는 그래도 오토세이브가 되게 잘 되는 편이라 5분마다 이렇게 백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이 메모리 가시면은 언더 뎁스라는 게 있어요. 이거 그냥 최대한 늘려주세요. 이거 얼마 되돌릴 수 있는가를 설정하는 건데 가장 뭐 그렇게 용량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가능한 되돌릴 수 있으면 제일 많이 되돌릴 수 있는 게 좋아서 최대한 해주시고요. 저장하실 때는 컨트롤 S 누르면 시나포디 이걸로 저장이 되고요. 컨트롤 S 누르시면 되고 아니면은 다른 3D 이제 파일이 있는데 보통 FBX 아니면 OBJ 많이 쓰고요. 그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3ds는 마야 아니라 맥스 확장자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보통 FBX 제일 많이 씁니다. 텍스처까지 출력이 돼가지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넘어갔고요. 좀 다양하게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보시면은 아까 만든 이 모델링 방식이 이렇게 페이스 조절해서 서브 디비전 걸고 하는 방식이 또 있고요. 하나는 또 뭐냐면은 스플라인을 이용해서 이제 기능 하나 걸고 만드는 건데 이 서브 디비전 옆에 있는 거 보시면은 기능들이 있어요. 익스트루드, 라떼, 그리고 스윕하고 로프트가 있는데 제가 로프트는 안 써봐가지고 잘 모르고요. 익스트루드하고 라떼하고 스윕 제일 많이 쓰니까 알려드릴게요. 이제 스플라인은 뭐냐면은 오브젝트 옆에 있는 이 기능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선을 하나 만들어내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선 만들어내는 거 보시면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렌더링 안 돼요. 그냥 선이 있다는 거고 뭐 여러분들 뭐 복사하실 때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도 되는데 컨트롤 누르면서 이렇게 이동하시면 복사되고요. 한번 원으로 한번 해볼게요. 스플레인 만들어졌으면은 이것도 오브젝트 태그가 있어요. 그래서 플레인 기준 X, Y축 X가 빨간색이고 Y가 녹색이고요. Z가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X, Y축으로 기준으로 이렇게 원을 만들 건지 아니면 Z, Y 할 건지 뭐 X, Z 할 건지 설정할 수 있고요. 로테이션 툴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마음대로. 근데 로테이션 툴을 돌릴 때 저는 딱 90도만 맞추고 싶은데 힘들어요. 그러면은 돌리면서 Shift를 누르면 5도씩 딱딱딱딱 이제 꺾입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여기 있는 이 기능들과 여기 있는 이 스플라인들 기능은 세트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원으로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익스트루드 기능 사용하시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익스트루드를 이제 태그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딱 걸어서 서브 디비전랑 똑같이 그러면 이렇게 돼요. 적용이 되죠. 실제로 오브젝트가 이제 나오고요. 오프셋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서브 디비전 걸어서 얼마나 많이 할 건지 서브 디비전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캡 보시면은 캡을 씌울 수 있을지 아닌지 설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베벨도 있고요. 베벨의 종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다 한번 해보시고요. 금방 다 직관적인 단어를 가지고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베벨은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또 별 모양 한번 꺼내 볼게요. 별 모양 아니긴 한데 조절할 수 있어요. 익스트루드 걸어보면 이렇게 또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요. 서브 디비전 걸 수 있고요. 익스트루드는 이제 뽑아서 쓰는 기능이고요. 스플라인에서 모양을 추출해서. 뭔 말인지 되게 쉽게 예상이 될 거예요. 라떼는 뭐냐면은 이제 단면을 360도로 돌려가지고 만드는 그건데 뭐 좋지?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이 원 또 꺼내보고 한번 라떼 한번 걸어볼게요. 그럼 이게 뭐냐면은 지금 이 서클 기준 축으로 360도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이 계속 빙빙 돌면은 당연히 9가 되겠죠? 그래서 빙빙 돌려야 되니까 9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거 어떨 때 쓰냐면은 컵이나 주전자나 와인병 같은 거 만들 때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실 때 항상 라떼는 이거는 이제 스플라인 펜이라고 쉽게 말해서 펜툴인데 보통 이렇게 3D로 이 상태에서 퍼스펙티브 뷰에서 그리면은 네, 엉망진창이니까 평면에서 그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휠 누르고 뭐 프론트 뷰를 할 건지 탑 뷰를 할 건지 라이트 뷰를 할 건지 자유지만 보통 프론트 뷰나 라이트 뷰로 하고요. 보통은 이미지도 대고 그리긴 하는데 제가 한번 급하게 한번 아무거나 이미지 한번 가져와 볼게요. Shift V를 누르시면요. 지금 이 뷰포트에 해당하는 네, 각 뷰포트에 해당하는 속성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뷰가 있고 필터, 셋프레임, 백이 있는데 이 백에다가 이미지를 걸고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이거 한번 하시면은 이렇게 이거 확장자가 뭐지? 아, 확장자가 이상한 거구나. 네, 이거 일단은 없앨게요. 확장자 가능하다면은 JPG나 PNG로 해주시고요. 모든 텍스처나 그런 거 적용하실 때 GIF나 JPG, PNG 아니면 EXR 가장 이거 4개 많이 쓰고요. 이 확장자 같은 경우에는 좀 웹에만 쓰이는 확장자여가지고 제가 한번 비주얼 한번 불러와 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내용이 생깁니다. 이거는 안 보이고요. 퍼스펙티브 뷰에서 그냥 그 해당하는 여기서만 보이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딱 대고 그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 펜툴은 다 사용해 보셨을 테니까 이렇게 그려서 좀 대충 그려볼게요. 아, 그리고 그리실 때 가능하면은 네, 이 오프셋으로 딱 가운데에 딱 맞게. 왜냐면은 어차피 360도 돌릴 거니까 이 가운데 기준선을 침범할 필요가 없거든요, 전혀. 그래서 딱 360도에 맞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딱 한 번만 그어내져 버리면은 두께가 없거든요. 돌리면은. 그래서 두께가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 그리고 위쪽은 뚫려 있으니까 만들면 안 되겠죠? 두께가 있는 유리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두께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 쓰셔도 됩니다. 작업하실 때 어, 이건 한 이 정도인가? 네. 이것도 옮겨야겠네요. 뭐 이상하긴 한데 뭐 좀 조절하실 수 있어요. 포인트를 누르셔가지고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펜툴 눌러가지고 이것도 스플라인 조절할 수 있고요. 다 된 거가? 한번 해볼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라떼 적용을 시켜보면은, 이상하죠? 가운데 이상하네. 스플라인 그리실 때 잘 그리셔야 돼요. 아, 치트를 0을 해야 되는구나. 오브젝트 기준축이 뭐 좀 저는 울퉁불퉁하긴 한데 이 작업 방식 두께를 바로 스플라인으로 좀 그리는 방식은 좀 비효율적일 것 같고요. 그냥 하나만 그리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하고 네, 이게 훨씬 낫네요. 그리고 얘는 가운데 뚫렸죠? 그냥 가운데 바뀌었 이런 건 이제 나중에 뭐 메이크 에디터블 해서 살짝만 이제 수정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구멍 뚫린 게 있다. 오른쪽 클릭하셔가지고 페이스 모드에서 뭐 다양하게 효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구멍이 생겼는데 구멍을 닫고 싶다. 그러면은 클로즈 폴리곤 홀이라고 있는데 이거 누르시면은 딱 닫힙니다. 폴리곤이. 여기는 계속 나뉘어 있어가지고 안 되네.
어이쿠. 이렇게 하면 안 되네. 네, 뭐, 이게 한번 익스트루드 한번 늘리신 다음에 그걸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하게 좀 기능을 활용하는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두께 눌리실 거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익스트루드를 하면은 어차피 뒤에 두께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떼 이렇게 쓰는 거고요. 뭐, 제 기준으로는 와인병 만들 때 외에는 거의 쓴 기억이 없고요. 다음은 이제 수입인데, 수입도 굉장히 자주 많이 씁니다. 수입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이제 파이프를 만드는 건데, 수입은 총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이제 첫 번째는 내가 파이프를 만들 건데 그 파이프의 모양이 어떤지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길게 할 건지, 그러니까 무슨 선을 따라가는 파이프를 만들 건지, 이 두 가지 스플라인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스플라인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대충 생겼죠? 내가 만약 수입을 걸고 항상 걸 때 무슨 모양을 할 건지 이게 첫 번째고요. 무슨 길이를 할 건지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그러면 원 모양을 따라가는 이런 길이의 이제 수입을 만들 수 있고요. 이제 구멍 줄이고 싶으면 레디우스 줄이시면 됩니다. 레디우스 줄이셔서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보통 선이나 스플라인 모양에 따른 어떤 선 모양이나 그런 거, 전선이나 그런 거 만들 때 많이 쓰고요. 수입도 굉장히 많이 쓰니까 많이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보통 이거 세 개가 좀 제일 대표적이고요. 이제 또 서브 디비전 여기 누르시면 나오는 게 다양한 게 있는데 폴리곤 리덕션은 지금 단계에서는 좀 많이 안 쓰고요. 이거는 그냥 뭐 하는 용도인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폴리곤 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거 또 걸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폴리곤 개수를. 근데 이게 삼각형은 이제 수정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부터는, 그래서 너무 폴리곤 수가 많고 작업을 다 끝냈다 그러면 이거 거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는 보통 그냥 그렇게 뭐 폴리곤 수가 준다고 해서 렌더가 막 엄청 빨라진다 그거는 아니고요. 뭐 빨라지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보통은 라이팅을 얼마나 줬는지 그리고 텍스처가 얼마 뭐 고해상도인지 그거에 따라서 많이 갈려가지고 샘플 값이나 혹시나 보니까 알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분리라는 기능 꼭 설명해야 되니까 한번 알려드릴게요. 분리는 뭐냐면은 저희 집합 알죠? 집합이에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구멍을 뚫고 싶은데 지금 단계에서는 딱 봐도 그냥 메이크 리터블 누르고 페이스 뭐 인셋이란 게 있는데 인셋은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뭐 익스트루드 누르면 이렇게 구멍이 뚫리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엄청 복잡한 모양의 예를 들어 뭐 별 모양으로 내가 구멍을 내고 싶다. 그냥 뚫을 거면 별 모양을 뚫죠. 별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싶다. 그러면은 뭐 미친놈 마냥 이제 페이스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분리는 뭐냐면은 이제 이거 한번 익스트루드 해서 분리를 만들어 볼게요. 분리 한번
꺼내보면은 분리는 이제 가장 큰 엄마가 되는 이제 모가 되는 이제 그 첫 번째 오브젝트를 또 넣고 뺄 대상 빼는 모양을 두 번째 걸어줍니다. 근데 안 보이게 되고요. 지금 원래는 안 보이고요. 이렇게 한번 내려보면은 그대로 빠집니다. 보시면. 빼지는 대상을 한번 내려보시면 될 거예요. 그냥 빼집니다. 분리 용도는 다양하게 있고요. A 서브트랙트 B가 있고요. A, B 빼기가 있고요. A 유니온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합이라는 게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insert B가 있고요. 이건 이제 교집합. 이거 차집합이고요. 차집합이어가지고 여기 안에가 뚫려요, 얘는. 네. 이렇게 분리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분리를 사용한 다음에 뭐 작업이 여기서 계속 또 쌓아 올리실 거라면은 보통은 이제 분리해서 create single object 이거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좀 최적화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세 개를 다 클릭하신 다음에 이제 뭐 클릭하셔도 되고 컨트롤 클릭하셔도 되고 컨트롤 누른 다음에 이제 Shift 누르시면 다 선택이 되고요. 이렇게 하셔서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가 있어요. 커넥트 오브젝트도 있고 커넥트 오브젝트는 쉽게 말해서 다 합치는 거예요. 하나의 폴리곤으로 하나의 이제 오브젝트를 만드는 건데 이걸 누르면은 하나 더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는 안 삭제시켜요. 근데 보통은 삭제시키니까 딜리트 누르시면 이것만 남게 되고요. 그럼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로 된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해서 더 쌓아 올리죠. 보통은. 커넥트 오브젝트라는 기능이 있고요. 이제 시메트리 이거 단계에서는 서브 디비전하고 분리하고 시메트리 외에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아톰 어레이도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모서리하고 엣지를 따로 추출해서 이렇게 만드는 기능이에요. 꽤 재밌는 기능인데 뭐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고요. 원자 모형 만들 때 딱 좋습니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서브 디비전 값 조정할 수도 있고 이런 기능입니다. 시메트리는 대칭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 걸어볼게요.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이 큐브의 지금 기준축이 어차피 지금 000 값이어가지고 모든 방향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두 개가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축을 한번 옮겨볼게요. 어디 있지? 네. 시메트리 기준축 옮겨야 되나? 아니다. 가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아마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기준축을 움직여야 될 때가 있고요. 이렇게 아니면 큐브만 옮기셔야 될 때도 있어요. 기준축 안 누르고 지금 이렇게 대칭이 생겼죠? 지금 대칭이 되는 기준점은 ZY, 뭐 XY, XZ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울을 마주볼 대상이 Y축, Z축이니까 여기 기준축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그래서 ZY인 거고요. 역시 이렇게 대칭으로 만들 일이 생기시면 모델링 할 때 대칭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다 따라옵니다. 뭐 한 번 더 대칭을 할 일이 생긴다면은 한 번 더 걸으셔서 대칭을 만드시면 돼요. 한번 X, Y로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번째 게 ZY고 두 번째 게 헷갈리네. 네. 하시고 이거를 네 기준축을 옮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대칭되고 두 번 대칭되고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로너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오늘은 클로너만 좀 학습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죠. 텍스처링이나 그런 거는 스터디 다들 어느 정도까지 하시는지 보고 바로 진도 빼겠습니다. 일단은 스터디이기도 하니까 간단하게 오늘 과제는 뭐가 좋지? 뭐 만들고 싶은 모델 있나요? 취미삼아 간단하게. 좀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고 싶은 거 만들면 되나요? 네, 뭐 그러셔도 되는데 뭐 다 같이 공통된 거 하기도 좋고 아니면 뭐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뭐 있으세요, 다비님? 저는 의자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아, 그거 의자. 무슨 의자요? 약간 그 둥근 의자인데 사진을 한번 보여드려야 올려보실래요? 되나요? 네, 한번 올려보실래요? 잠시만요. 지영님. 근데 이제 이미지를 네. 찾은 게 아니라 어떤 의자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지금 사진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서. 아, 네네네. 뭐 이따가 올려주셔도 되고 의자 좋죠. 나머지 분들 다 이해되셨나요? 혹시 그냥 다 다 이미 알고 있던 거였나요? 선아님 다 알고 있는 거였나요, 지금까지? 네? 네? 너무 지루해서 심심하셨나요? 아니요. 딴 거 하고 있었잖아요. 아닌가? 네, 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지영님은 이해되세요? 음, 키포디? 이해는 됐는데 지금 하고 이제 계세요? 해봐야. 아, 이제 네? 안 하고 있다, 아직은. 그 다음에는, 이거 네. 툴을 처음 써보는 거라서 지금은 그냥 안 하고 이번 있죠. 과제 네. 그냥 따라하는 걸로 해도 되나요? 네네네,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천천히 강의 보시고, 제가 바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네. 다음에는 뭐,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죠. 화면 공유라도 키던가. 바로바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다음은 이제 클로너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만든 컵이 있는데 여러 개 막 복사하고 싶다. 나머지만 좀 지워야겠다. 지우거나 좀 이거 못생긴 컵이잖아.
네, 이렇게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클로너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컨트롤을 해서 복사를 하셔도 되는데요. 네, 좀 규칙적으로 좀 할 때 클로너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클로너를 한번 걸어볼게요. 이것도 전속시키면 되고요. 그럼 일단 기본 세팅 값이 그리드예요. 리니어로 쓰면은 이제 어마운트 값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네. Y축 per 스텝이 있어요. 모드가 per 스텝이면은 이 각 단계마다 831 Y축씩 831cm만큼 Y축으로 이제 늘린다는 가정이고요. 엔드 스텝이 있는데 엔드 스텝은 이제 총 거리는 무조건 이제 3194인데 이제 알아서 배치가 되는 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카운트 수를 늘려도 가만히 높이가 변하지 않아요. 근데 퍼스트 스텝은 그 단계마다니까 점점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뭐 X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Y축 좀 없애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Z축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텝마다 이제 돌리는 로테이션 값도 있어요. 로테이션 값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오, 한번 노래 해보시면 좋고요. 이렇게 돌릴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의 복사를 하는 툴일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이 기능이 거의 시네마 4D가 가장 좋은 기능이어가지고 이거를 제일 많이 씁니다. 모션 그래픽 할 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재밌겠죠. 이 클로너를 제일 많이 쓰고요. 시네마 4D가 모션 그래픽에서 제일 좋은 이유가 이유 중 하나가 이 기능이에요. 한번 레디얼로 한번 해볼게요. 레디얼로 하면은요 원형으로 늘어나고요. 이렇게 이것도 뭐 XZ축으로 할 건지 평면으로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는 말했듯이 이렇게 그리드 형식으로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거고요. 올릴 수 있습니다. 똑같이. 오, 네. 허니콤은 육각형 기준으로 배치하는 건데 이렇게 뭔가 좀 벽지 타일무늬 마냥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는 무엇이냐? 내가 배치를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거는 계단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계단이 맞나 설명이? 나무 판때기가 있으면은 스플라인이 하나 필요합니다. 포뮬러로 한번 해볼까요? 사인 그래프로 좀 크기를 키워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보죠. 일단은 네, 샘플박스 좀 키우고 자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예를 들어 이 나무 판자가 이렇게 이 사인 그래프를 따라서 이렇게 배치되는 걸 만들고 싶다고 했을 때
클로너를 쓰기에도 지금까지 그 알려졌던 그 기능 중에 클로너의 리니어가 그나마 가장 같긴 한데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반복되니까 위아래로.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인데 이럴 때 어떻게 쓰냐면은 이 클로너에다가 일단은 큐브를 걸고요. 그래야지 복사가 되니까. 그리고 오브젝트를 누릅니다. 오브젝트를 주면은 내가 넣은 여기 오브젝트에 맞는 그 스플라인으로 복제를 하는 건데 해볼게요. 그럼 일단 이렇게 됐어요. 스플라인 따라서 이렇게 복제가 됐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 보면은 이것도 있는데 이건 어딜 가나 있어요. 이것도 트랜스폼 이 태그는 트랜스폼 태그를 누르시면은 이 객체들의 각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수평처럼 만들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각도 좀 늘려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이 스플라인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오브젝트 기능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타겟으로 잠깐만요. 수직 수평으로 만드는 기능이 아마 있을 텐데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지금 좀 약간 간격이 다 똑같아 보이는데 간격이 안 똑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럴 때는 이 카운트로 되어 있는 거를 2분으로 누르시면은 네, 다 똑같아집니다. 간격이. 그리고 오프셋 조절하셔가지고 어느 지점부터 시작되게 할 건지 조절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엔드 값 해서 어디부터 시작되게 할 건지 그래서 오프셋으로 이렇게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 마른 모골들이 다 전부 다 키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모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키프레임을 좀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값하고 오프셋 값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션이 되겠죠. 그래서 모션 그래픽 할 때 되게 좋고요. 온라인 클론 이건 것 같은데? 맞네요. 이 온라인 클론이란 기능은 해당 오브젝트를 클로너에 배치할 때 어떤 축을 기준으로 할 건지 설정하는 기능인데 제가 딱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아마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거 한번 이것도 건드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온라인 클론이란 기능은 이 스플라인에 따른 이렇게 스플라인 이렇게 계속 이동할 때 이 기준축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 기준축을 따르게 할 건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현재 만든 이 큐브의 기준축을 따르게 할 건지 저희가 만들고 싶었던 거는 결국 이제 수평으로 된 거였으니까 수평으로 된 이 오브젝트를 그대로 따르게 만들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스플라인의 기준을 따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온라인 클론 해주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클로너 설명은 다 끝났고요. 뭐 클로너는 계속 뭐 중첩시킬 수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렇게. 오래 걸려. 네, 렉이 좀 많이 걸리는 거니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거의 모델링 50% 정도 설명했고요. 솔직히 모델링의 거의 절반이나 8할은 이제 이 에디터블을 때리고 익스트루드하고 이렇게 인셋을 이렇게 익스트루드 때리고 막 이렇게 하고 모이게 하고 크기 하고 좁게 하고 다시 각도 바꾸고 이러는 게 거의 8할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벌써 다 설명 거의 다 드린 것 같고요. 모델링을 하실 때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익스트루드 쓰고 막 얼마나 여기 이렇게 패스 주게 할 건지. 그래서 일단 많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기능도 있고요. 이거 브릿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브릿지는 뭐냐면은 페이스면이 있으면은 내가 여기 또 메꾸고 싶어. 그러면은 브릿지 이렇게 해가지고 엣지 모드에서 기어줄 수 있어요. 바느질처럼. 이런 기능입니다. 브릿지는. 컷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면 좋고요. 오브젝트도 뭐 피규어 모양도 있고요. 다양하게 많으니까 하면 됩니다. 아마 다음 주차에도 간단하게 모델링 한번 하고 다다음 주차 때 바로 아마 텍스처를 한번 하는 걸 진행할 것 같은데 텍스처 한번 작업 진행할 거니까 자기가 그나마 만든 모델링에다 텍스처 작업하는 게 재밌겠죠? 그래서 아니면 뭐 어디에서 가져오셔도 되고 모델링 사이트에서 아무튼 다다음 주차 때까지는 자기가 만든 모델링 그 오브젝트를 하나씩 들고 오시면 좋겠고요. 뭐 하나는 아니어도 뭐 두세 개씩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옥테인 렌더러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몇 분 있으시죠? 사실 의향 있으신가요? 일단 세훈님 사실 의향 있으세요? 옥테인? 저 이미 지금 좀 남아있어요, 사가지고. 언제 사셨어요? 저 전에 작업하느라 샀었습니다. 아 진짜요? 1년 단위로 끊으셨구나. 뭐 한 달 단위로 끊으시면은 뭐 2만 원 정도니까 뭐 끊으셔도 되고요. 지영님은 끊으실 생각 있으세요? 어, 일단은 있습니다. 일단 있어요. 선아님은 레드시프트 쓰시면 되고 현빈님이나 다비님은요? 다비님 옥테인 있으세요? 네, 저는 옥테인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요. 혹시 옥테인 좀 하셨어요? 아니요. 렌더 한번 걸어보셨어요? 그 네. 텍스처링 해가지고. 텍스처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아가지고 잘은 그럼 제가 텍스처링도 다 알려드릴게요. 네. 현빈님은 옥테인 구매할 생각 있어요? 그러면은 뭐 넉넉하게 다 다음 주까지 구매하시면 될 거 구매하셔가지고 들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디서 구매하시는지는 여기 오토이라고 그 옥테인 회사가 있는데 회원가입 하시고 또 구매하실 때 잘 구매하세요. 시네마 4D 옥테인으로 구매하셔야 돼요. 뭐 프리 트라이얼도 있긴 한데 보자. 옥테인 X는 맥이고요. 구매하시면 안 돼요. 맥 아닌 사람들은. 오히려 또 맥인 사람들은 옥테인 X만 구매하셔야 돼요. 그냥 옥테인은 맥에서 지원이 안 돼요. purchase 하실 때 여기 좀 바뀌었나? 상품이? Studio subscription annual monthly 다들 구매하실 때 이렇게 구매하셨나요?
서브스크라이브로. 원래 좀 다 따로 있었는데. 아, 구매할 때는 다 구매 가능한가 보다. 여기서 한번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월별로 결제하는 게 있고, 연 단위로 결제하는 게 있는데, 연 단위가 좀 더 쌉니다. 근데 뭐, 몇 달 쓰고 말 거라면은, 이거 하시는 게 좋고요. 아니면은 뭐, 레드 시프트 끊으셔도 되는데, 그거는 제가 안 해봐가지고 몰라서, 이론만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또 렌더러가 어차피 하나 배우면은 다른 거 배울 때도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중요한 거는 이제 원리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좀 VFX에 많이 들어갈 3D 오브젝트나 텍스처링을 좀 많이 할 거라 PBR 렌더링 방식으로, 그러니까 물리 기반 렌더링 방식인데 그거에 맞는 텍스처나, 그러니까 최대한 실사에 맞는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중심으로 텍스처링 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초반 단계다 보니까 제가 좀 강의 형식으로 다 하는데,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 할 때는 뭐 각자 자신이 만든 결과물이라던가 아니면은 자신이 뭐 그때 배운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복잡한 기능들 있잖아요. 뭐 리깅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볼륨 빌더나 볼륨 메셔 같은 이런 기능도 있고요. 디스플레이서나 이 디포머 같은 것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 하나 딱 기능 한번 이제 오셔가지고 알고 오셔가지고 남들한테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래, 이게 스터디 목적이기도 하니까. 근데 아시겠죠? 난 최대한 진도 빼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빨리. 옥테인 살짝 설명드리자면은, 네. 이런 게 옥테인인데 이렇게 해서 렌더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보이게 하는 게 렌더러고요. 아마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유리주제 한번 넣어놓게 되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다들 뭐 질문사항 있으세요? 궁금한 사항이나? 아니면 좀 피드백, 강의 좀 고쳐야 될 거? 너무 지루해요. 너무 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라든가. 있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만족하셨나요? 네, 네. 피드백은 아닌데 팁인데요. 네. UI 25전부터 바뀌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장을 안 하면은 킬 때마다 새로 고침을 다시 세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맞아요. 저장 한번 마세요? 네, 어떻게 해요? 이거 누르면 되나? 아닌데? 아, 이거다. 네, 이거죠. 네. 어우, 바로 알았어. 한 번도 안 눌러봤네. 아, 이러면 돼요? 네. 오케이, 저는 알겠습니다. 쪽에 항상 고정을 하고 둬서 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팁을 알려주는 것도 정말 좋으니까 다들 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영님, 네. 뭐 질문 없나요? 다들?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녹화 강의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고요. 이거
작업해오는 거 다음 스터디 시간 전까지만 하면 되나요? 네네네. 뭐 제가 만들었던 거나 해봤던 것 중에 뭐 마음에 드는 것만 있으면 그것만 만들어서 가지고 내가 오늘 네. 시네마 4D를 켰다라는 걸 증빙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